베트남 국제 결혼의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여쭤볼게요. 네, 말씀하세요. 베트남 신부들이 네. 왜 나이 많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려고 합니까? 근본 원인은요, 경제적인 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습니다. 경제적인 걸 더 나은 삶을 누리고 싶고 내 부모님들도 좀 더 낫게 살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깔려 있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와서 경제적인 거 좀 나은 신부들 부모님들도 있는데도 한국 결혼을 하려고 하는 분이 일부 이제 생겼어요. 진짜 그거는 자기가 한국이란 더 좋은 나라에 가 살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한 그런 신부들도 이제 일부 좀 늘어난 거예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 따라가는 거는 경제적인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이 신부들이 생각할 때, 아, 한국이란 나라는 가서 일을 해도 돈을 많이 버는데 이거는 너무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지금 현재 베트남에 이 신부들이 한국 가서 일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더 벌 수 있고 150만 원 더 벌 수 있고 200도 벌 수 있고 뭐 쉽게 250까지도 벌 수 있어요. 신부들은 기회 들어오는 거는 250 이런 게 기회 들어오잖아요. 어떤 일을 하느냐, 진짜 그만큼 벌려면은 아침부터 밤늦게 고생을 하고 이런 부분은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한국 결혼을 생각을 시작을 해요. 분명하게. 근데 그걸 결혼을 시키는 과정에서 신랑하고 결혼 생활이 먼저라는 걸 바꿔줘요. 결혼시키는 사람이. 반드시 그거는 제가 할 일이에요. 그게 가장 걱정인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돈을 목적으로 한국 결혼을 하는데 도대체 이 신부가 신랑한테 정이나 마음이나 사랑하는 감정을 갖게 되느냐죠. 그걸 회사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이 신랑하고 그렇게 되게끔. 그래서 여행도 좀 길게 가지고 이 신랑하고 자주 통화도 하고 신랑도 가끔 자주 만나러 들어와주고 이렇게 마음을 만들어주면은, 자, 제가 이제 한번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는 사실이에요. 저희 신부들이 학당에 가서 공부를 하고 중간 쉬는 시간에 신부들끼리 왜 수다 떨잖아요. 우리 신부가 했던 말입니다. 이거는 자기들은 남편 자랑, 남편이 언제 온다, 어떤 그런 대화가 많아요. 근데 이 신부가 다른 팀 신부들 옆에서 가끔 막 한 말이, 한국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번다, 이런 대화가 많더래요. 그래서 우리 신부가 우리 와이프한테 하는 말이에요. 언니, 왜 다른 결혼 신부들 한국 가서 일하는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 우리 와이프가, 너도 처음에 결혼할 때 한국 가면 돈 많이 번다는 생각이 있었잖아. 신부가 씹었어요. 근데 그런 신부들이 일단 행복이나 가정이 먼저라는 걸 느끼고 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해야 되냐? 결혼시키는 사람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 신랑분이 결국은 뭐냐? 신랑분이 그만큼, 저는 신부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럽니다. 니네들이 왜 한국에 가서 일하려고 그러냐? 니네들은 니네들 행복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은 니네들이 행복 찾고 신랑들한테 진짜 잘하고 이럴 때 신랑들은 더 많은 걸 너한테 줄 수 있다. 니네 부모들한테. 그리고 진짜 니네들 부모가 돈을 좀 벌어야 되지만 니네들 부모들 불러서 한국 와서 일하게끔 해주라. 그러면은 가장 빠른 길이 너 임신하는 거다. 임신 빨리 하고 하면은 니네들 부모들 빨리 한국 갈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신부들 한국 가서 2달, 10달 만에 벌써 임신 소식 막 들려요. 그 어떤 분들은 그걸 안 믿어요. 신부들이 한국 가서 임신 안 하거나 막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비임약을 많이 사들고 간다. 근데 한국 가서 2달, 3달 안에 벌써 임신했다 소리를 제가 최근에 문자를 지금 5통 받았어요. 얼마 전에 결혼식을 신랑분이 올리는데 벌써 배가 약간 불러가는데 결혼식 올리기 시작하죠. 결혼식은 준비하는 과정 때문에 보통 한국에서 그러다 보면 한 3, 4개월 후에 잡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부들이 근본적으로 한국 가서 내가 일하고 돈 벌고 한다 하는 마음보다도 이제 가정
내 가족이 행복이 우선이 가는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나머지 부모들이 한국 와서 경제적으로 벌어가게끔 바꾸는 거예요. 이 신부들은 한번적으로 첫 시작은요, 무조건 경제적인 거고, 경제적인 게 올라가면 한국 결혼하면 동네에서 어떤 지위가 올라가잖아요. 자, 한국 결혼 안 해가지고 동네에서 어떤 좀 약간 못 산다. 그러면 동네 어느 사람들도 그 집을 무시해요. 근데 그 집이 한국 결혼을 했다는 소리만 딱 들리는 순간에요. 지나가는 사람도 다시 봅니다. 그 집.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신랑이 만약에 베트남에 와서 뭐 전통을려도 하고 해서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 그 집 사람한테 어디 가십니까? 하고 인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부들도 다 달라져요. 자,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오빠가 있고 언니가 있고 이 신부가 있는데 이 신부가 결혼하고 나보세요. 분명히 그 집에서 말빨이 제일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모든 신랑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고향에 가보니까 사장님 우리 와이프가 그 집에서 왕이 돼요. 우리 와이프가 말 한마디 하니까 아버지도 전부 다 따라요. 이게 뭐예요? 딸이 한국으로 가니까 경제적으로 이제 나아지니까 그 딸 말을 듣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이랍니다. 자, 신부들이 가장 많이 결혼을 하려고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 베트남 설 지나고잖아요. 이 설 때 한국에서 가서 돈 벌러 왔던 장인 장모들이 한국에 돈을 벌어서 한 보따리씩 싸서 가서 거기서 집도 고치고 뭐 어떤 분은 심지어 목걸이 팔찌하고 동네 어시되면서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다 보니까 그 집을 다 부러워하잖아요. 자, 과거에 이 베트남 시골에 가면요, 사실 집 좋은 집, 거기다가 빨간 깃발이 꼽혔다 그러면 사실 고급 당원집이잖아요. 근데 그것 없이 집이 2층으로 아주 2층 3층 좋다. 대만 결혼한 사람. 대만 결혼한 사람들은 진짜 한 뭉티기씩 던져주잖아요. 그리고 좀 자그마한 집을 새로 지었네. 한국 결혼한 집. 이런 표가 났어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똑같아요. 한국 결혼한 집이 워낙 많으니까 장인 장모들이 한국 가서 돈 벌어서 오니까 다 부럽잖아요. 한국으로 시집 안 간 딸. 응? 딸 있으니까 이제 부정 때 다른 지역에 나가서 기숙사 생활하면서 돈 벌던 딸이 집 돌아오면 야 너도 누구 집에 야 그 집에 엄마 아빠 한국 갔다 왔는데 돈도 많이 벌어왔더라 이런 말을 하니까 심지어 어떤 집은요 언니가 한국 결혼해서 동생도 한국 결혼하고 언니가 결혼하고 보름 후에 또 동생도 결혼하고 막 이래요. 근데 다 한국 가서 살고 싶은 거는 첫째 그 사람들은 한국 가면 일단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무조건.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뀐 추세가 여성분 집이 그 지역에서 좀 살만한 집이에요. 나름대로는 그 지역에서 상류층이라 할 정도. 어떤 시골에 동네에서 그 시장 같은데 옛날 시골에는 시장 같은데 보면 제일 큰 슈퍼가 시장 안에 있잖아요. 그러면 조그마한 가게들이 그 집에 와서 물건을 떼가서 팔고 이렇게 하는 그 슈퍼마켓 사장 딸, 주유소집 딸, 그러고 농사를 해도 막 트랙터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하는 집 딸, 이런 딸들이 결혼을 해요. 그러면 그 신부는 엄마 아빠 한국 가서 돈 벌러 가기 위한 거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이 진짜 한국이라는 경제적으로 나은 그런 나라에 가서 살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신랑 그런 사람들도 신랑이 한국 결혼 어차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그걸 감수하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은 부모들 한국 일하러 안 갑니다. 그럼 뭐냐? 한국 아주 관광 가고 싶은 거죠, 부모도. 좀 많이 변했네요. 많이 변했어요. 제가 결혼식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부모가 신랑 보고 나중에 한국에서 일자리 없으면 여기 와. 일자리 줄게. 그런 분도 있어요. 장인이 직접 한 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도
지금은 딸들이 국제 결혼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서서히 점점 생긴다. 이제 앞으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가끔 있는 이야기예요. 이 국제 결혼이 과연 언제까지, 이 베트남 결혼이 언제까지 가겠냐. 한국은 어떻게 보면 점점 조건이 어려워져요. 지금은 시골 분들 그냥 옛날처럼 시골 일반 사람들이 결혼하듯이 많이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자리 잡은 분들이 또 많이 하는 추세야. 어떻게 보면 차후에는요, 한국에서 가진 사람이 나이가 좀 있어갖고 한국 여성 만나기는 그럴 때 그런 분들이 도리어 베트남 결혼하는 시대가 바뀔지. 응? 그리고 베트남도 이게요, 만약에 한국하고 어떤 교류 때문에 관광비자가 마음대로 딱 풀려버리잖아요. 그럼 결혼 수치가 확 줄어들 겁니다. 지금 태국이 그렇잖아요. 태국이 한국 관광비자를 마음대로 받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지금 태국 사람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전부 3개월 갔다가 일하고 오고, 3개월 갔다가 오고. 그 베트남도 그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결혼이라는 거는 이제 옛날에 돈 벌러 결혼한다? 그런 사람들은 사라져. 그러면 그냥 진짜 한국의 남편 만나서 진짜 잘 사는 경제적인 걸 누리면서 결혼을 하려고. 요즘 태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요, 도리어 불법된 신부들이잖아요. 그 신부들이 불법 매달라고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계속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귀찮아져, 힘들어져서 다시 한국 사람과 결혼할까? 이런 분들. 저도 서류를 몇 건 해줬어요, 태국 쪽 서류요. 네. 베트남도 이제 만약에 베트남과 한국의 교류 때문에 관광비자가 풀렸다 그러면은 돈 벌러 한국 가려고 생각하는 신부들은 결혼 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진짜 아예 한국이란 나라에 살고 싶고 이런 분들 결혼의 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싹 상승되겠죠. 근데 없어지지도 않을 겁니다. 분명하게 이 결혼은. 대신 숫자는 줄어들고 도리어 어떻게 보면은 나이는 있고 가진 자들만 결혼하는 시대가 바뀌지 않을까. 그건 언젠가 10년 정도 됐을 때. 그건 제 생각이에요.